네, 안녕하세요. 디베이트 강사 오미야입니다. 오늘은 떤 주제냐면은 그 공감 대화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예. 저는 이제 NT 강사이고 또 디베이트 강사예요. 토론 교육을 하는 사람이죠.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장에 가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. 특히 선생님들한테 요즘에는 그 디베이트는 너무 배틀 지향적 아닌가요? 그리고 뭐 싸움을 부추기는 말하기 스킬 아닌가요?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.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한번 공감 대화법에 왜 디베이트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토론. 네. 디베이트 잘 생각하세요. 디베이트는요,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, 찬성, 반대 입장을 모두 준비한다라는 게 전제해요, 디베이트는. 네, 토론 교육, 토론 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. 자, 악설하고요. 여러분들 공감, 요즘에 공감대화법 굉장히 강조하고 또 유튜브 돌려보면 그래, 대화할 때 공감해야 돼. 막 이렇게 굉장히 신금을 울리는 강의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저는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당연한 소리를 왜 저렇게 하지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당연하잖아요. 뭐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문제는 공감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. 공감하는 거 좋은 거 누가 몰라요? 공감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. 그런데 안 되는 걸 어쩌라고?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못 배우고 있더라고요. 공감하는 방식을 말하는 스킬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. 그렇구나. 너는 그랬구나. 감정을 읽어주세요. 네, 그렇군요.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니까. 그런데요, 저는요,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. 이런 방식을. 뭔가 가식적으로 공감을 흉내내는 스피치를 훈련시키고 있지 않은가. 공감 강사들, 공감 말하기 강사들 좀 들어주시기 바래요. 저는 공감은 어디서 오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공감이라는 건 어디서 오죠? 저는 사실 이 느낄 이 감자가 들어가는 거에도 조금 부담이 있는데요. 사람이 이해를 하는 것까지는 인간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같은 감정을 가져라?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을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공감을 왜 굳이 해야 됩니까? 하면 좋죠.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겠습니까? 그러면 우리가 공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때 공감을 하죠? 그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됐을 때 그때 나중에 뭐 감정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머리로 이해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? 그냥 느낌으로 분위기로 그냥 뭐 감정을 느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랬을 때 그 이해는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. 사람은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경험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지나간 경험일 수 있는 건데 같은 감정을 갖기는 좀 힘들거든요. 이해는 어디서 오느냐? 다름을 점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죠.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, 나는 또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서로 충분히 주고받은 후에 이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립되는 의견을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요. 어른들조차도.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에서 이렇게 공감만을 우선적으로 강요를 하다 보니까 뭔가 대립하는 말하기에서 내가 다른 의견을 말할 때 있어서도 공감하는 그 대화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식적으로 들리고 흉내내기가 돼버리거든요. 저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대립하는 말하기에 법칙들이 있잖아요. 그 대화의 룰이 있잖아요. 우리가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지키고 삶을 살아가듯이 대화에도 일정한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. 토론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왜 어디에서 다른지 이렇게 대화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이해라든지 공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그걸 가지고 그 과정을 쏙 빼고 대립은 나쁜 거야. 대립하는 거 뭔가 불편한 거야. 그리고 그건 너무 경쟁적이고 그건 너무 공격적인 대화야.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
안 그래도 부족한 말학인데 이 토론이 안 그래도 부족한 토론을 계속 회피하는 쪽으로만 간다면 뭐 비경쟁 토론 요즘에 유행이잖아요. 비경쟁 토론 어떻게 하실 건데요? 토론의 기본 자체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 훈련이고 그리고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대해서 뭔가 본질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토론인데 어떻게 하시게요? 왜 이 찬반으로 나눠 놓고 대화를 하는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요. 뭔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 다름에 대해서. 다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이만큼 뭉뚱그려서 뭔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해석조차도 너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또 네,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도출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름에 집중해 보는 훈련, 그리고 다른 의견을 경험하고 또 다른 의견을 말해 보는 훈련이 디베이트인 겁니다.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공감과 이해가 가능하려면 디베이트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다녀요. 뭔 웃기는 소리냐고요? 네, 저는 웃기는 소리도 웃기게 해요. 그런데 저는 그 반박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. 공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공감을 하는 건 중요한데 공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대립하는 말하기를 자꾸 피하라고만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. 네. 제대로 디베이트하는 자세와 그리고 왜 디베이트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공통적인 토론 룰을 숙지한 다음에 룰이라는 게 뭐 별거 없어요. 내가 한번 말하면 너도 한번 말하고 내가 3분 정도 말하면 너도 3분 정도 말해야 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바탕으로 내가 반박을 하거나 내 의견을 첨가해야 된다는 경청의 원칙 그리고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는 디베이트 철학 근데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거기서 다름을 점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모였을 때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해든 공감이든 할 거 아닙니까? 제가 너무 흥분했다고요? 그냥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. 연기. 네. 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굉장히 가치를 두는 강사거든요. 그래서 뭐 유튜브를 위해서 뭐 특별히 대단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따로 뭐 시간을 내서 키는 건 아니고요. 지금 제가 티타임 시간에 점심 먹고 티타임 시간이라서 편하게 영상 키고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오늘 주제는 공감 대화. 그럼 진정한 공감이란 어디서부터 오는가? 네, 디베이트에서 온다. 디베이트가 제대로 됐을 때 공감이든 이해든 가능하다. 그 디베이트 과정을 쏙 빼고 공감 대화법을 코칭하지 마시란 말입니다. 그러면 아이들이 섣불리 그렇구나. 너 정말 슬프겠구나. 네. 아주 가식적인 말하기를 습득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엄마들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 한때 그 공감 육아법, 공감 대화 이거 되게 중요시했거든요. 물론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왕이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숱한 훈련과 또 배움이 필요하겠죠.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선행돼야 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의견 자체가 다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운 지식들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서 의견 대립에 있어서 말하기를 피하고서는 이거는 공감 대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공감을 강요하지 마세요. 저는 이게 감정의 강요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력이고 배려를 강요하는 사회도 굉장히 폭력이라고 생각해요. 모든 건 선택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다라는 개인적인 가치를 좀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디베이트가 좋은 거고요. 그렇게 따져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감을 못하겠다, 이해를 못하겠다, 그걸로 존중을 하셔야죠. 그런데 왜 너는 공감을 못하니? 너는 왜 이해를 못하니? 굉장히 파렴치하고 이기적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거, 이거